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제 봄 대비해서 태클박스 정리를 해보다가 루어드를 좀 뒤져봤더니 정말 많이도 샀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기 눈을 꼬시려고 산 건지 아니면 내 눈이 꼬심을 당해서 산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참 많이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문득 고기의 시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고기가 정말 이 루어를 보고 반응을 해서 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눈이 속은 건지 확인해 보려고 베스의 시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이런 포인트들을, 정말 멋있는 포인트들 봤을 때 일단 물의 탁도를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물을 만났을 때죠. 이렇게 너무나 맑은 물을 만나게 되면 베스가 나를 보게 되지 않을까, 경계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더 깊은 곳을 노려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시력에 대해서 베스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인데,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일단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어류의 시각 예민도, 명암 대비 역치와 최소 분해각에 관한 모델링, 그리고 외부 자극에 관한 어류의 반응 행동, 이 전남대학교 어업기술연구소에서 나온 이런 논문들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자료들도 한번 찾아봤고요. 이것들 다 종합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베스는 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5m 이내 물체를 파악할 수 있고 2m 이내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공략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탁도나 물의 탁도나 굴절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 예를 들어서 한 10m, 15m도 공략할 수 있는데 본 것보다는 오히려 레트름이나 진동,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는 상향 시야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긴 것만 봐도 좀 그렇죠. 그래서 후방과 하부에는 취약하지만 전방과 상향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루어의 액션에 있어서 폴링 액션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폴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가 붉은색, 보라색, 녹색 순으로 잘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물색과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붉은색만 공격한다 라기보다는 루어의 컬러가 절대적인 조과에 미칠 만한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맞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매치 더 베이트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빛의 굴절률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반사 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고기가 우리를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물이 너무 맑은 경우에 우리는 볼 수 없어도 고기는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 강도가 넘어가면 물고기도 좀 보기 힘들 수 있다 라고 돼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절대적인 조과에 미칠 만한 자극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동,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서의 발자국 소리라든지 가이드 모터의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진동에 대한 자극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한번 루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루어들 중에서 일단 컬러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추럴 컬러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약간의 반사의 재질이 있는 저렇게 투명하거나 그런 내추럴 컬러 말고도 이렇게 어필 같은 경우는 컬러가 이제 우리 눈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물의 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자, 이렇게 내추럴 컬러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이렇게 실제 물고기 색깔처럼 비슷하게 돼 있는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내추럴 컬러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반사 재질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어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샤트루즈 컬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저렇게 타이거 패턴이라든지 무광, 유광 이런 차이도 우리는 좀 보면서도 되게 야, 이거 멋진데 하면서 좋은데 말 묻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샤트루즈 컬러들이 우리를 좀 혹하게 하죠.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상황 같으면 아예 이렇게 레트름이 없는, 아까 봤던 진동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흔들어도 진동 소리 느껴지지 않는 무음의 크랭크베이트도 가끔은 굉장히 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텅스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플로팅 느낌도 좋고 이렇게 스탑앤고를 했을 때 뒤로 떠오르는 느낌, 급격하게 떠오르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아예 소리도 안 나고 이런 크랭크베이트라든지 또 같은 2m권이라도 이렇게 플랫한 타입이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약간의 소리만 나지만 거의 소리가 안 나는 이런 것들도 주요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것과 비교해서 반대로 오히려 물이 너무나 탁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웜낚시나 다른 루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커버 지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밀어넣어서 오히려 이런 그 텍사스3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비드와 부딪히는 이런 소리들로 오히려 유혹하는 것이 러버지그보다 더 좋은 효과도 있었던 거 보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동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봄 대비해서 제가 루어를 정리하다가 챙겨놓은 것들인데 봄철에는 아무래도 정말 금색인 것 같아요. 금색이 언제나 조과가 좋았고 다른 루어들도 좋았지만 특히 금색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레트럼도 좋고 스테이시 90 같은 경우는 90 중에서도 이렇게 금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봄철에 거의 알짜리 폭격기라고 하는 애인데, 그리고 이제 비전 110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비전 110 같은 경우도 레트럼 좋고, 얘 같은 경우도 스몰나무 지역 근처라든지 이렇게 금색 컬러들이 보통 저는 봄에 좋았기 때문에 조과가 이렇게 따로 챙겨놨습니다. 이제 봄철 대비해서 루어를 챙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CB2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었던 아이들이고, 좀 작긴 하지만 2m권으로 갈 때 이렇게 금색 두 개, 이렇게 내추럴 컬러에 가까운 금색, 그리고 아예 금색, 이 두 개 정도는 항상 봄에 좀 준비를 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정말 좋았던 루어들이고, 그래서 봄철 대비해서 이렇게 루어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봄에 가면 언제나 처음 들고 시작하는 것들 바로 이 두 놈이에요. 자, CB200하고 CB200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감기만 해도 좋았던 것 같고 2m권 루어지만, 그리고 스테이시 90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알짜리 폭격기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 한 3m권 정도 3-4m권 정도를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봄에 정말 언제나 들고 나가는, 언제나 좋았던 추천 루어입니다. 자, 이제 봄철 대비해서 태클박스 정리하다가 베스의 시력에 대해서 궁금하던 것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뒤져봤는데요. 역시나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절에 맞는 물의 탁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루어를 선택하는 기준을 선배들한테 배웠던 것은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봄철 대비를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봄에 알짜리 준비하고 있는 정말 대꼬리들 한번 좋은 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